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11장 포인터 기초 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포인터 사용의 두 번째 시간으로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참조 연산자입니다. 자, 간접 참조 연산자는 출력할 때 포인터 앞에 별표를 붙여서 포인터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반환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지금 선언할 때가 아닙니다. 요때 아니고 이 다음 선언 이후에 이 별표가 붙어져 있을 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포인터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기서는 누굴 가리키고 있냐면 A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A의 주소가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1000이죠. 사실 가리킨다는 얘기가 뭐 실제로 가리키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포인터 변수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메모리에서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가면 결국 그거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별표 P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냐?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쫓아가서 봤더니 어딘가에 하나의 변수가 있더라. 그럼 그 변수에 있는 값, 여기 8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럼 8을 얘기하는 겁니다. 8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의 값이 8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8이 출력이 됩니다. 자, P를 출력하라고 하면 주소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표 P라고 하면 요거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A라고 하면 이건 값이 출력이 되는데 프린트에서 A라고 하면 AND A라고 하면 이건 주소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 즉 요런 관계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입을 한 거지만 대입을 했더니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같으면 당연히 이 두 개도 같다. 그래서 P하고 AND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역함수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P에다가 별표를 붙이면 결국 이 AND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AND가 이쪽으로 이항한다. 이항했을 때 별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중호를 3개 한 거는 2개 하면 대입 연산자로 오해할 수 있어서 3개를 표시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변수 선언해주고, 그리고 그 포인트 변수 안에다가 A의 주소를 넣어주면 결국 A가 가리키는 애가 바로 P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 A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 참조 연산자 AND하고 그 다음 간접 참조 연산자 별표. 자, 요거를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포인터에는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의 주소랑 같다. 이렇게 되면 요 AND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별표로 바뀐다. 그래서 자, 주소 참조 연산자를 AND라고 하고 간접 참조 연산자, 간접으로 참조한다. 간접 참조 연산자를 별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접 참조 연산자 별표를 사용해서 프린트F를 통해서 포인터 가리키는 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포인트 변수 선언해주고 그 다음 이 과정을 통해서 A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A의 주소를 여기 P에다 넣어준 거죠. P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에서 P가 가리키는 얘를 통해서 역으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A의 값을 출력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별표 P는 A의 결과값하고 똑같다. A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항상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A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거기에 3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PA는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에는 누구의 주소를 넣기 전이기 때문에 널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요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A의 주소가 뭐 1, 2, 3이다. 그럼 요 A의 주소 여기가 이제 1, 2, 3이란 얘기죠. 1, 2, 3을 여기에다가 넣겠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 과정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yn 이제 묻는 거죠. yes냐 no냐. 자, 이걸 변수 선언해 준 거고 이제 여기 do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PA의 뭐예요? 포인터죠. 포인터니까 주소를 찍어라 이 얘기죠. 포인터 변수를 출력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주소를 찍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주소 참조 연산자를 붙였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PA가 가리키고 있는 결국 요 A죠. 여기 A에 가지고 있는 값, 요 값하고 PA가 가리키고 있는 값, 요 두 개가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yes일 때는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리플레이라고 하는 레이블 고투문을 이용해서 반복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디폴트죠. 그 외 값은 허용되지 않는 값을 입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력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쭉 나오죠. 자, 여기는 주소고 그래서 PA의 값은 결국은 A의 주소 값하고 똑같다. 또 마찬가지로 PA가 가리키는 값은 A의 값하고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자, 간접 참조 연산자로 데이터를 변경하자. 즉 PA라고 했을 때 PA가 결국은 A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요거에 지금 PA의 별표를 통해서 여기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요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모리에 있으면 여기가 A고요. 여기 P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는 널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력이 되고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주소 A의 주소 값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결국은 A의 값이 들어갑니다. 즉 3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요 30을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27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중간에 27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랑 똑같은 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죠. 요거. 그래서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그러니까 아까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27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요. 이거는 27로 바꾼 게 아니라 얼마를 바꿨어요? 30을 50으로 바꾼 거죠. P가 이렇게 있으면 P의 별표를 이용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에다가 얼마를 넣는다? 50을 넣는다. 그렇게 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즉 포인터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값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뀌어졌을 때 그 값이 50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의 10행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뭐예요?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A가 있고 P가 있는데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애, 요거를 50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건 아까 그 그림에서 요걸 통해서 요 30이 5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요건 2라고 하는 것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A의 주소가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30을 50으로 바꾼 겁니다. 자, 포인터의 초기화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터를 선언하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 포인터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컴퓨터 전체 시스템에 다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다가 다운되면 다시 껐다 키면 끝나잖아요, 끼죠. 근데 만약에 서버는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껐다 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심각하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껐다 키면 끝나기 때문에 포인터로 인해서 접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런 것들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정된 영역에서만 접근이 되게끔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를 A하고 B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했고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인지 몰라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면 여기가 지금 운영체제가 있고 여기가 뭐 시스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 가리키고 있는 여기 주소라면 요 값에다 지금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어떤 값인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 뭐 V3 프로그램 동작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요거를 뭐 103으로 바꿔가지고 103으로 바뀌었더니 이 내용이 결국 V3를 꺼라 라고 하는 말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임의로 205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205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 A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위험한 지역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선언되고 B가 선언되면 포인터 변수 B가 선언되면 이렇게 해줘. 얘가 얘를 가리키고 이렇게 묵시적인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AA라든지 BB. 그래서 AA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BB를 여기다 넣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줘야지 어디를 가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널 값을 넣어서 초기화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널은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변수 선언해줘 그거의 주소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널을 넣고 다음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런 방법과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t a 103이라고 하고 int 여기에서 별표는 뭐야? 변수 선언인 거예요. 이렇게다가 and 에 이래 해주면 이 두 줄을 한꺼번에 써준 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예제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널 값으로 초기화하여서 포인터 주소값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널로 선언해주고 A의 변수의 주소를 PA에다 넣고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출력한 거고요. PA가 널이 아니라면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A가 이렇게 있고 P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얘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러면 PA가 처음엔 널이었지만
처음엔 널이었지만 얘가 만약에 1, 2, 3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얘 때문에 1, 2, 3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PA가 널이 아니라면, 즉 제대로 그 주소를 넣어줬다면, 즉 널이 아니라면, 변경이 되었다면, PA 값이 변경되었다면, 그럼 요걸 수행하라. 그 다음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A의 값,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A의 주소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A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PA가 널이라면, 즉 할당이 안 됐다면, 그러면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다. 즉 초기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게 우리가 지정해주면 당연히 배정이 되고 그 포인트 변수의 주소값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언급했듯이 동적 메모리 할당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많이 할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할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써서 할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PA가 유효한 포인터다. 즉 제대로 A의 주소를 저장을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PA의 주소와 걔가 가리키고 있는 거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할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널이 그 안에 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에러 메시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포인터를 선언할 때 지정한 자료형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일반 변수의 자료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만일 일반 변수의 자료형과 포인터 선언은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빵을 4개 갖고 오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자는 1개밖에 없다.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항상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얘가 가리키는 애가 무슨 타입인지를 확인하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PD가 있는데 얘는 4바이트예요. 포인트 변수는 무조건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포인트 변수는 4바이트다. 주소가 담는 그릇이고요. 그리고 얘는 A를 가리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A는 지금 4바이트예요. 왜 4바이트냐면 여기서 인트형을 선언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소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 2, 3이다. 그럼 여기 1, 2, 3을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PD가 지금 더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한번 읽을 때 이게 포인터 변수인데 얘가 읽을 때 몇 바이트를 읽어버려요? 8바이트를 읽어버려요. 얘는 4바이트인데 A는 4바이트로 지정해놨는데 더 크게 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4바이트에 있는 것만 진짜 값인데 8바이트 읽어버리니까 엉뚱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실제 그 변수의 타입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 변수, 포인터 변수의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게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 오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인트형이고 더블인데 지금 결국은 PD는 포인터 변수고 A는 인트형인데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8바이트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할당은 되겠죠. 자, 할당이 유효한 포인터라고 돼 있어요. 할당은 됐습니다. 그러나 요거 주소는 제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결국 4바이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8바이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고 싶으면, 자, 여기 A가 8바이트인 실수 유형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A를, 일반 변수 A를 W형으로 바꿔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스코드 5번째 행에 선언된 int A가 메모리상에 4바이트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PD는 8바이트를 확보해준다. 뭐 이건 이제 확보해준다라기보다도 8바이트를 읽으려고 한다 이거죠. 다르게 되면 그 유효 범위를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같이 읽어드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절대 주소 참조 자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소는 상대 주소가 있고 절대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 A에 주소를 넘겨준다. 그럼 A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주소가 되는 거고, 절대 주소는 실제 주 기억 장치 램에 있는 실제 주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엉뚱한 것을 가리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과 같이 고정되고 메모리를 쓸 때마다, 전원을 넣을 때마다 똑같은 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 2절의 두 번째 강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언급했던 것은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포인터의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결국 일반 변수하고 포인터 변수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보통은 이렇게 할당을 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P의 값과 그 다음에 A의 주소 값이 같다. 또는 P에다가 별표를 붙인 거. P가 가리키고 있는 애는 A랑 같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포인터 변수의 초기화는 널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애, P가 가리키고 있는 애하고 P에 선언된 자료형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같은 타입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